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그 요소수 관련해서 다들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제작합니다. 요소수 문제를 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주 전에 이 요소수 3.5리터가 4,000원 했었거든요. 현재는 4만 원 해도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사실 뭐 코로나가 제일 처음 문제가 됐을 거고, 코로나 이후에 석탄 문제, 그리고 석탄으로 인해서 이제 요소 캐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 금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냐면요. 단순히 우리 화물차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자동차, 디젤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기 못 쓰고요. 식료품 못 사 먹고요. 휘발유 자동차도 못 움직이고요. 그냥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자,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일단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수 시기가 늦어요. 뭐 만 킬로라고 돼 있는데 만 킬로 이상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동차에 보시면 이 요소수를 왜 쓰냐면,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소 산화물을 좀 감축시키기 위한, 어쨌든 환경 보호를 위한 건데,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자동차 보면 ECU라는 게 있죠.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로 치면 CPU 같은 건데, 그쪽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는 주유시에 요소수를 늘 주입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그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적어놨죠. 어, 타이어가 달린 중장비는 일주일에 20리터 요소수가 3,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탱크 형태, 여기 보이시죠? 탱크 형태, 이런 트랙 중장비의 경우에는 하루에 20리터 한 개가 필수거든요. 이러면 중장비가 아예 시행을 못하죠. 자, 근데 만약에 서울 시내에 상하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굴삭기를 써야 된다. 포크레인을 써야 된다.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거를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문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넓게 보면 이거는 그냥 산업 전체,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119 구급차, 119 그 소방차도 당연히 디젤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전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삼성 계열사 중에서 요소를 많이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최고로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요소에 관련해서 수출 규제와 가격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값싼 중국산에 대한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품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화가 돼요.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때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요소수 만들자라는 새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어제죠. 근데 이게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산업용, 공업용 요소 수입해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깐 이거 암모니아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공업용이랑 그 산업용 이쪽 요소에는, 공업용 요소에는 이게 요소 그 비료 만들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뭐 흔히들 질소 비료라고 하죠. 근데 이 요소가 공업용 요소에는 코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코팅.
근데 이 코팅이 돼 있는 것은 자동차에 넣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요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대기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이렇게 만약에 종이컵에다가 요소를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게 물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물과 접촉을 잘해서 이 분말 형태가 액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하나하나씩 해 놓는데 이 코팅한 것을 벗겨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면 다른 또 포름알데히드인가요? 그런 안 좋은 물질을 생산해 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암모니아와 CO2가 만나면 요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화학식을 써놨죠. 자,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 NH3죠. CO2가 만나면 카반삼 암모늄. 여기에 물을 넣으면 이게 요소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 문제점이 또 뭐냐면 이것도 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당장 남아있는 요소는 한 달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 지금도 아마 사재기 열풍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루 걸러 하루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요소수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화물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물차에는 음료수도 실어서 나를 거고요. 우리 택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자, 배가 부산항이든 인천항이든 바닷가에 쭉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역해서 뭘로 실어요? 다 이런 화물차가 싣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아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기 생산량의 51%를 화력발전소가 담당을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뭘로 전기를 만들죠? 석탄입니다, 여러분. 석탄은 뭘로 실어 나르죠? 바로 이 화물차가 합니다. 물론 적재량이 있겠죠. 근데 적재량은 늘 차고 넘치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비축분을 쌓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모질라지면 당연히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휘발유 차는 왜 못 가요? 여러분, 휘발유는 뭘로 달라요? 휘발유도 디젤 차가 휘발유 가득 싣고 주유소로 가지 않나요? 음. 이거 또 요소수 없으면 못합니다. 어쨌든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제가 아까 굴착기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지배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걸 기회 삼기보다는 이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너무 제가 저기 다른 채널 진주찾기님 채널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업계들 지금 특히 금호석유 뭐 실적 잘 빵빵 터지는데도 주가 안 오르잖아요. 뭐 제로 탄소 제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환경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런 화학 기업들이 원자재나 원재료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산업이 전반적으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은 없이 이런 탄소 중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 뭐 현 정부에 좀 문제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소수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현 정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인 겁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기업은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국이라는 기업은 자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은 연합군 소속이었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때 독일에 기름을 팔아먹던 나라였습니다. 뒤로 그런 짓을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존재해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쵸? 중국 정부에서 니네 하지 마 하면 모든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회사 하나랑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업의 한 군데에서만 물건을 받는다. 이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사실 주가 봐도 알겠지만, 뭐 탈탄소, 뭐 탄소 중립, 뭐 오래된 석유화학 기업, 철강, 여러분 그 산업의 근간들이 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메타버스, 뭐 NFT 아니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저희. 근데 기본적으로 철강, 화학이 없으면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좀 대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도 다 정신 차리는 계기가 좀 됐을 거예요. 중국과 어떤 호주 간의 이런 석탄 문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요소수만 화두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부족한 것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마그네슘 이야기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마그네슘 이야기 주로 다루나요? 안 다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는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지금 정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저는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언론은 늘 그랬습니다. 코 앞에 칼이 떨어지거나 감이 떨어지거나 사과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그네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러시아에서 요소 관련해서 뭐 수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자원들을 무기화하고 있죠. 수출 점점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재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절대 기업 혼자서 할 수 없죠. 사실 이번 영상을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너무 그 뻔지르르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주식 유튜버잖아요. 뭐 산업도 제가 살펴봅니다만 뻔지르르한 친구들은 다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직결돼 있던 것들은 지금 주가가 다 바닥입니다. 주식이 참 잘못됐다, 그죠? 저는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정부가 빨리 저속히 그 암모니아든 뭐든 잘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원자재 문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제가 석탄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봐라 봐라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원자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진짜 날씨의 추위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삶의 온기가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원자재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어떤 효과를 낳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